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올해 CE에서 이 오픈 AI가 투자했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이죠. 이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진단해드리면서 국내 관련 기업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현대차 주가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만 현재 4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 상승 속도로만 본다면은 SK 하이닉스보다 2배 이상 빠르니 어쩌면 현대차 주가가 먼저 세 자릿수 시대, 100만 원 시대 여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미국 휴장이라 국내 증시의 디테일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어서 현대차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죠.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국내 증시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한 2주간 보면 세계 모든 기업들의 주가 중에서 아마 현대차 주가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를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뭐 국내 종목이다, 현대차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세계 주가다, 세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올해 CES 세미나가 IT 박람회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이라든가 휴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면서 당시에 미국의 휴머노이드 테크 기업인 원엑스 테크놀로직스를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시청자분도 왜 그걸 소개하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는 사실 이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에 참고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의 종목들은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아트라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엑스 테크놀로지 소개하면서 이 아트렉스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대차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방송할 때 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제는 4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두 가지 주도주가 바뀌느냐. 그래서 반도체에서 뭐 로봇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조선이라 이렇게 해서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요. 지금은 주도주 교체보다는 해외에서는 주도주의 확산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서로 선순환해서 빨리 올라간다. 얼마나 빠르냐? 어제 4,900도 넘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4,300서부터 줄기차게 4,400, 4,500, 4,600, 4,000 예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빨리 4,900 돌파했는데요. 5,000 돌파에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상승 속도로 본다면 또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이렇게 현대차 같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이번 주에도 코스피 5,000 달성이 이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는 지금 이게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증시가 그만큼 주목받는다. 또 한국 기업이 그만큼 주목받는다. 또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렇게 CEO들이 주목받는다. 이게 한국 경제에 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긍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CES 시간에 이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를 소개하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사실은 원엑스와 아트라스는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트라스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AI가 강하게 이제 부각됐는데요. 올해 CES에서 그러면 폴스 AI가 있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폴스 AI보다는 두 가지 각도. AI의 산업 자체 측면에서는 생성형의 인식형의 피지컬 AI인데 이 현대 아트라스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산업의 조직에서 보면 사실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이 있고 인더스트리 이코노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자 AI 산업의 발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과 결부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인구 구조로 보면 깔때기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진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령화 그리고 기대 수명도 넓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 보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뛰쳐나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뭐 지위가 떨어진다든가 아, 예. 권력에서 그 떨어진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그 이렇게 자기 개인들의 이렇게 그 집사람 이해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누가 케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돈이 있고 기대수명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로봇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로봇인데 사람과 관련돼 있으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의 아트라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융합해서 사람의 기대수명, 저출산 고령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한국의 종목과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제3자 기업 입장에서 미국의 사실 원엑스 테크놀로직스를 소개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것에 이렇게 발빠르게 포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30만 원에서 46만 원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돈을 버는 이런 형국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항상 뭐냐 퍼스트 무브 입장에서 방송을 해드리는 게 이렇게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과거의 모습은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보지 않는 길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얘기할 때 펄이든가 이런 기존의 이론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뭐냐 지금의 4,900이 넘는 상태에서 3,500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퍼스트 무브의 기업이 누구냐, 퍼스트 무브의 기업이 뭐냐, 퍼스트 무브의 산업이 뭐냐, 퍼스트 무브의 시장의 주도가 뭐냐 이런 각도에서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해외 평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해외에서 이제 평가 보면 일단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차니까 현대차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자체에 대해서 로봇 기업에 대해서 세계 산업 판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빨리 나와 보니까 이 텍스 마닝 기법에서 최근에 외신들이 국내 언론보다도 현대차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그 자동차 경쟁력 평가에서 보면 현대차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요. 미국의 소비자가 뽑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성비, 품질, 디자인 전부 결부시켜서 소비자가 뽑은 이렇게 했는데 항상 현대차가 이렇게 1위와 2위를 다투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기업인이 뽑은 가장 주목받는 가장 혁신적인 CEO,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정의선 회장입니다. 지금은 뭐냐, CES 세미나 이후에서 사실은 젠스랑보다도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자, 아틀라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로봇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가장 사람에 가까운 휴머노이드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사실 그 보스턴 로보틱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경험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근데 세계 이 로봇 업체에는 미국의 보스턴 칼리지와 보스턴 유니버시티 출신들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문들이 만든 것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로 이제 인수합병됐죠. 보스턴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보스턴 로보틱스는 대체로 군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로봇이 뭐 설 때를 벌려, 활 때를 벌려, 공격 앞으로 사람보다도 더 착 밀고 가지고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런 쪽은 좀 대부분 다 지금 직영학적 위험 때문에 예. 이 로봇이 안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현대차의 아틀라스 관련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인간에 굉장히 친인간적입니다.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죠. 아틀라스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틀라스처럼 친인간적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해야 기업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기업의 업력을 멀리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데서 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에서 기업의 업력이 그렇게 흥망성쇠가 빠른데 가장 오래된 기업은 뭐냐?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사람을 이렇게 외면해서 사명과 배변해서는 안 되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은 인간 냄새 물씬 풍기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오래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아틀라스 보면 모기업에 해당되는 현대차도 굉장히 기업 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AI 시대, 빅테크 시대 하더라도 사람을 중시하지 않으면 결국 그 구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로도 외면당하면 결국 기업이 오랫동안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보스턴 업계에서는 양분화되고 있지만 보스턴 로보틱스보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각광을 받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 애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 CES 끝나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거다. 그게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궁금증 풀고 가죠. 지금 아까 정의선 회장에 대한 관심이 엔비디아의 젠슨 이상이라고도 하셨고 또 그래서 요즘 정의선 정신이라는 말이 거론이 된다고요? 네, 사실 지금 한번 보세요. 뉴노멀이라지 않습니까? 뉴노멀은 건 과거의 이론과 규범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예. 보편화됐죠. 내 개인적인 아니고 이거 보편화됐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에서 어제까지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기업의 업황과 관계없이 과거의 이론과 관행이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AI에서 어제까지 보여지면 기업이 40년 된 현대차라도 오늘 창업이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뉴노멀 랜드롯이 AI 시대다. 그래서 오로지 기업의 업황과 관계없이 창업자, 파운더스 멘털리티, 창업자 정신만 살아가는 기업입니다. 조금 잘 된다고 술 먹고 헬렐레 하면 그대로 거꾸러지는 게 예.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파운더스 멘털리티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창업자 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캔두 정신, 한번 해보자. 한국 경제가 과거 1960년대 어려울 때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그게 뭐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는 정정 정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정정 정신의 여러 가지 파운더스 멘탈리티 나온 책을 가지고 정정 정신을 한번 다시 접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기업들이 아무리 AI 시대에 가더라도 이거 뭐냐?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이렇게 행장님들도 제가 특별히 좀 보십사, 이호서 행장님이라든가 특별히 보십사 할 때 은행원들 꼭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도덕성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청렴성과 결부되면서 금융사고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중시해야 됩니다. 편리하니까 형제 안 나갑니다. 그럼 고객들을 모르죠. 이게 뭐냐? 정정 정신의 두 번째 현장 중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인의식입니다. 이게 정정 정신의 핵심 3대 키다. 그리고 파운더스 멘털리티의 가장 핵심적인 키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의선 회장님, 오늘 좀 존칭어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의선 정신은 뭐냐 하면 문샷 싱킹에 거기에 The Road Not Taken, 이거 복합돼서 정정 정신에 더 덧붙이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정의선 정신에서 나오는 문샷 싱킹은 뭐냐 하면 1960년대에 사실 사람이 달에 착륙시킨다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달에 착륙시켜서 그때 나온 것이 문산 시키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AI라든가 로봇 관련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문샷 싱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 문샷 싱킹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문샷 싱킹이라는 부분이 정의선 회장한테 이렇게 접목된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 자 가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가본 길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가본 길이기 때문에 흥미도 없고 익스펙테이션이 없습니다. 근데 가보지 않는 길은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 리스크는 해볼만 하는 거죠. 왜냐? 리스크에 대해서 극복하면 확실한 보상이 찾아오니까 세계가 하나니까.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그 정신은 바로 정주영 정신 플러스의 이러한 문샷 스킨과 더 로드 낫 테이큰이라는 가보지 않는 길에 리스크를 베팅해서 확실하게 보상이 나오는 이런 정신을 겹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아틀라스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현대차 주가 급등의 공신이 아틀라스인데 이거를 계기로 지금 다시 저번에 언급해 주셨던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라는 것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그 가보지 않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 분리에서 보면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라고 했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우리가 산업 분리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는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사실 서비스업. 이게 이제 콜린 크라이크의 산업 분류 방식이죠. 그럼 아틀라스가 딱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융합됐다, 모이다 해서 전통적으로 산업 분리상에 어디다 집어넣을 수 없는 새로운 산업이 나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알파 라이징이다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 분리에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눈에 익숙한 산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업이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자, 지금의 것처럼 앞으로 라이징 해야 돼. 떠오르거든요. 사람만 되면 나오면 뭐합니까? 이게 산업의 라이크 사이클에서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유아기에서 성장기에서 성숙기에서 이렇게 세태기하는 이게 빨리 유아기에서 성장기로 빨리 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경쟁이 빠르고 모든 것이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퍼스트 무브로서 사실 그게 오랫동안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짧은 순간에 계속해서 퍼스트 무브 하려면 바로 이렇게 이런 알파 라이징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과거에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를 이끌었던 제 이름은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뭐 뒤쪽에서 좀 말미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창조 경제, 뭐 혁신 경제 이렇게 해서 과거 정부에 이끌었던 윤모식계 이런 사람이 얘기했던 이러한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때 SK 그룹인가요? 알파 라이징이라는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 세계 산업에서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이러고 지금의 세계에서 보면 세계 10대 부여 중에서 과거에는 뭐냐면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2제너레이션 60년 이상 걸쳐야 세계 10대 부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 아시겠지만 세계 10대 부의 7분들이 사실 그렇게 뭐 학력도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AI 시대에 공식적인 학교에서 공부하든 안 하든 간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거 굳이 돈 들여가지고 공부합니까? 지금 무슨 학위가 중시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대태가 2015년에 이렇게 나왔게 했던 배경이고요. 그런 사람에서 확실하게 알파 라이징 기업에서 한번 하면 지금은 세계가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경기 마켓 사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마켓 사이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각만 되면 전 세계 확실하게 알린다. 그럼 뭐냐? 구독 경제처럼 어디든 클릭하면 굉장히 많은 이윤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가 계속되는데요. 아트라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장하려면 지금 걱정하는 거 하나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보조하지 않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 사람들 구매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게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보고서죠. 예. 이게 뭐 대화의 뭐 시간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마 시청자분께서 이 내용을 해드는 것이 휴머노이드에서가 AI의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서 굉장히 주목되고 모두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은 CEO분 중에서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 이렇게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됐던 2023년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AI 로봇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AI와 사람과의 관계, 일자리의 관계에서 첫째, 자, 사람과 일자리가 같이 가, 인간이 같이 가지만 인간이 그래도 이 AI라는 것 로봇을 주도해 나간다. 그러면 이제 로봇이라든가 AI가 일자리에 대해서 감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반기가 없는 거죠. 이거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거 강한 선수랑 관계다 해서 슈퍼 차지드 프로그레스. 이건 이제 원어를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또 CEO분들한테 많은 고민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슈퍼 차지드 프로그레스. 원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은 하영춘 한국경제 이렇게 BP 대표가 이것을 초고속 발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경제, co-pilot economy라는 원어입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과 AI가 같이 가는 선순환 관계인데 사람이 AI라든가 로봇을 그렇게 썩 주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것 이런 관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된 발전이다 하는데요. 이건 스테어리드 프로그레스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AI라는 로봇을 뒤따라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뒤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도는 AI라든가 로봇이 주도한다. 이건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감을 계속해서 표시해 나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것이 지금 대체 시대입니다.
the age of displacement. 이거는 인간보다도 AI가 로봇이 사람을 주도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다들 고민하시겠죠? 그럼 뭐냐? 자, 시나리오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사람이 AI와 로봇을 주도하면서 발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는 이게 몇이나 되겠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세례랑 보면 이 시나리오가 바람직하다. 이 시나리오만 가도 바람직하다. 함께 일하는 경제가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다. 근데 4 시나리오가 하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두 번째죠. 전체 현대판 로다스가 있을 것이죠. 로봇에 주도된다. AI에 주도된다. 그러면 밑에 계층들은 그냥 로봇을 파괴하겠죠. AI를 파겠죠.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를 파괴해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위해서 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파괴해 휴머노이드 방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가 뭐냐? 선의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우주 공상과학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자, 상대적 빈칸감을 많이 체감하죠. 예.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가뜩이나 지금 소득에서 양극화가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비싼 걸 더 써가지고 더 편리해? 그러면 상대적 빈칸감을 일상생활에서 느끼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겐지 세대이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유층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전개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왜 친환경적인 원엑스 테크놀로지와 아트라스가 왜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개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점을 극복하고 인간에서 가깝게끔 그래서 로봇이 사람의 반기를 드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람도 생각하는 엠퍼스 같은 이런 것을 감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산업이란 기록 친인간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원엑스 테크놀로지스와 이 현대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현대차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이 되겠죠. 이런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도 그렇지만 현대차 주가를 오늘 얘기하셨으니까 생각해 볼 게 환율은 지금 약간의 고환율이 현대차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환율은?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간 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정신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의 채산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더라도 지난번에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런 데 기여하는 정도로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기부라든가 이런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정의선 이렇게 회장님이 주력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 자, 환율이 현대차 기업의 채산성에 도움된다 하면 환율은 더 올라가는 걸 바라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대차 같은 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동차 경쟁력이라든가 소비자가 뽑는 것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나가는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력은 품질과 기술과 그다음에 이렇게 품질 경쟁력이 좋아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환율 역할은 보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환율이라는 문제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드린 정의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당시에는 굉장히 기아차라든가 현대차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아차가 더 어려워서 정의선 당시에 기아차 사장으로 이렇게 오셨었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죄송합니다는 그때 환율 문제가 관심이 되다 보니까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와 저와 함께 현대차 기아차의 전국의 모든 공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의 정의선 회장의 혁신적 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동유럽에서 판매가 현대차보다 뛰어날 정도로 기아차의 사장을 맡으실 때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 현대차 그룹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환율 문제가 중요해서 전국선에 강의할 때 정말로 보겠습니다.
자, 환율 문제가 올라간다. 그러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경영계획의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작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 피벗이다 해서 일부 증권사에서 1,200원 되지만 그 배경을 봤다고 해서 대충 4억 개의 환율이 1,300 초반대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고환율 되니까 1,421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계획을 1,300으로 설정했는데 1,400원 넘으면 뜻하지 않는 기업의 이윤이 되는 거죠. 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도 자,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돈을 버신 부분에 대해서 내놓고 사회적으로 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정신이 있긴 합니다만 환율 수준은 대부분 다 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고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적인 측면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아트레스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승 속도들 감안해서 현대차 주가가 SK 하이닉스보다도 빨리 주가 100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 과거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는 주가의 상승 속도를 볼 때 지금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도함수 1차 미분, 2차 미분값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CES에서 이게 IT 박람회 아닙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직스를 설계할 때 그 이후로부터 지금 주가 상승 속도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그러면 SK를 상대적으로 100만 원 시대가 연다. 이게 100만 원이 눈길이 나왔으니까 여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는 1차 도함수값은 0보다 큽니다. 상승은 됩니다. 근데 2차 도함, 상승의 상승은 지금 0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상승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차의 주가의 상승 속도를 보겠습니다. 1차 도함수값도 0보다 크고 2차 도함수값도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뭐냐? 상승 속도를 본다면 사실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2배나 빠른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냐? SK 하이닉스 주가가 70만 원대, 현대차 주가가 50만 원에 근접합니다는 이게 상승 속도로 보면 2배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시대에 여는 것이 아니냐. 먼저.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주가가 좀 올라서 100만 원 시대에 열었으면 그런 개차입니다. 누가 빨리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 주가 속도가 빨라서 한국의 이게 주식들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데 왜 이 판국에도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주식을 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번 주인가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전략적 국내 투자 비중을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인 이런 조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때 맞춰서 잘 나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환율의 상승 문제 이런 문제에선 제발 해외 부동산 투자 문제에 대해서 오늘 꼭 좀 걱정거려야겠습니다. 자, 해외 부동산에서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뭔 사람입니다. 100만 달러, 400만 달러, 700만 달러 이런 쪽으로 주식을 해외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갈 때는 연간 10만 달러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에 외화 거래를 했느냐 하는 문제. 예. 두 번째는 100만 달러, 400만 달러, 700만 달러 이렇게 한다면 한국은행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승인 거쳤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래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해외 기업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고 쓰리쿠션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거 환차선 방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꼭 좀 권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세가납법정에서 다 소유자가 나오니까 전부 뭐냐? 이거 좀 각출해야겠습니다. 본때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본인들은 저 해외에서 100만 달러, 400만 달러, 1000만 달러 사면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본인들이 뭐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합니다. 행위는 어떠냐? 이렇게 외화 건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저버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거 좀 이재명 정부가 행정력 갑이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본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세피 지역에 지금 자금 숨기는 문제와 함께 이 문제는 본때를 보여야지. 사실 다른 건전하게 해서 기업의 채산성을 증대시켜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주식 이익의 국부를 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피용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이기적 행동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좀 본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저한테 참고하면 이렇게 저한테 좀 하면 세부적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